안녕하세요. 531 프로젝트 효과 빠른 약점 처방전 영어 수능어법 S 잉글리시의 잉글리시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거 복습 잘 하셨죠? 지난 시간에는 수동태랑 분사랑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게 타동사인지를 보시고 타동사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PP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염두하셨으면 복습 무리 없이 진행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7, 8, 9강을 할 거예요. 7, 8, 9강에서는 7강부터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관계대명사 파트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파트인데요. 이것도 저 잉글리시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관계대명사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대명사의 말을 좀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플러스 대명사,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사는 사실 접속사라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접속사의 역할이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접속사가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줘서 당연히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안에 대명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명사는 사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데 명사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문장 중에서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안에 이미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문장 중에서 명사 자리에 해당하는 주어를 뺀다든지 목적어를 뺀다든지 또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사를 하나씩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문장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항상 고정, that, which, who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뒤에 어떤 명사가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가 빠졌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명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안에 명사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를 빼야 돼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뒤에 빠진 명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부터 그 다음 문장까지가 쭉 묶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절은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관계사절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가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이 두 문장을 합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명사를 선행사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사로 먼저 빼놓고 바로 뒤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거죠. 관계대명사를 쓰고 뒤에는 원래 여기 he is handsome에서 he가 공통되는 부분이라서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걸 빼서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주어는 원래 앞에 있는 선행사 aman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부터 handsome까지가 앞에 있는 aman을 꾸며주는 형용사절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까요? 밑은 A man is handsome이랑 Julie likes him 이걸 합친 문장입니다. 이걸 합쳤을 때 공통되는 게 aman이죠. aman 이렇게 잡으시고 관계대명사 후부터 이때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likes가 동사 1, is가 동사 2.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으시고 후부터 likes까지가 aman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likes가 뭐뭐를 좋아하다라는 타동사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사실 뒤에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빠진 목적어가 뭔가를 봤더니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 aman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 두 문장을 합칠 때 be proud of 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이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뜻인데 of가 없으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of 뒤에 또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a boyfriend랑 뒤에 있는 힘이 또 겹치는 명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선행사를 a boyfriend로 두고 그때 관계대명사 다시 시작해서 of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구나. 이때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경우네. 얘도 역시 못 관되겠구나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관계대명사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기본 관계대명사 that, who, which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which, that을 잘 이해하셨다면 관계대명사 what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the thing, that을 합친 게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바로 앞에 있었던 관계대명사 that을 이해하고 있다면 I have a thing, you want it, 이걸 합쳤을 때 공통되는 게 어띵이니까 어띵 이후로 that부터 want까지가 어띵을 꾸며주는 부분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이미 어띵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아무리 지우고 다 지워봐도 어띵이 남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띵의 뜻은 것이 되는 거고, 이렇게 것으로 해당하는 것은 품사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관계대명사, that, which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었는데, 이 what은 이 안에 선행사 the thing, a thing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얘도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쓰는 게 맞아요.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도 역시 불완전한 문장을 쓰고, 앞에는 명사를 쓰지 않는다. 이미 선행사 a thing이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쓰지 않는다. 이게 특이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요, 다음으로 whose로 갈게요. whose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오는 건 똑같아요. 기본 관계대명사랑 똑같은데 뒤에 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랑 똑같은 게 관계부사가 있어요. 관계부사도 똑같이 앞에 명사를 쓰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관계대명사 whose는 또 whose를 써야 되는 whose만의 이유가 있죠. 자, 일단 이 두 문장을 먼저 합쳐볼게요. 이렇게 두 문장을 합쳐보면 the church하고 it가 공통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인 church를 빼놓고 봤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whose를 써야 하냐면, 이 자리에 whose를 써야 하는 이유는, 자, whose 앞에 있는 명사와 whose 뒤에 있는 주어인 그 바로 뒤 명사가 관계가 의로 해석이 되면 얘는 whose를 써야 하는 자리인 거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드리면, 그 교회의 지붕이라는 게 말이 잘 되면, 교회의 지붕이라는 게 말이 잘 되면 이때는 관계부사 말고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whose는 앞에 명사를 쓰는 거는 일반 관계대명사랑 공통점이지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쓴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whose의 자리인지를 알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명사랑 바로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가 의로 해석이 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관계대명사의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7개 정도의 공식을 써놨는데 각각을 잘 비교하시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달리 명사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뒤에 또 빠진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줄 게 없어서 앞에 명사를 쓰지 않겠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뒤에 빠진 걸 알려주는 선행사 명사가 오겠죠.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이미 선행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쓰지 않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ose는 앞에 명사를 쓰는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 중에서도 동격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이 동격 접속사는 앞에 추상 명사를 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들 같은 게 되겠죠. fact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앞에 이렇게 명사를 쓰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일반적인 접속사랑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문사 w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요. 앞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whose랑 같은 구조이긴 한데 whose랑 가장 큰 차이점은 whose는 앞에 있는 명사랑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뭐뭐의라고 해석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whose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을 다 암기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기본
기본형의 문제가 되겠죠. 예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예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 여기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삽입구로 이렇게 빼주고요. 바로 뒤에 어떤 게 나왔나 봤더니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면 아 얘는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후 같은 경우는 주격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후로 쓰는 것이고 훔 같은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훔으로 쓰기 때문에 아 이 자리는 주격관계대명사구나 후를 쓰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번으로 가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 번째 동사를 찾는 거죠. 첫 번째 동사가 like고 두 번째 동사가 is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는 게 맞는데 뒤에 보니까 like 타동사죠. 뭐뭐를 좋아하다. 그런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또 없어요. 그럼 얘는 목관대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om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번도 가볼까요? 2번은 뒤에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에서 뒤에 오는 문장이 수동이면 거의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여기 있는 작가하고 여기 있는 책하고의 관계를 좀 따져볼까요? 작가의 책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돼요. 작가의 책이 만들어졌다 말이 되니까 이때는 정답을 whose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ose는 말이 안 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whose는 말이 안 되고 관계대명사 that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포인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2는 관계대명사 what하고 접속사하고 기본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앞에 있는 공식을 잘 외웠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예제부터 볼까요? 예제부터 봤는데 뒤에 앞에 보니까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that을 고를지 what을 고를지 보셔야 되는데 이 that은 또 접속사 that도 있고 관계대명사 that도 있잖아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가 없긴 한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은 고려하지 않고 관계대명사 what하고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를 쓰진 않지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써주죠.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that하고 비교해봤을 때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이때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1번으로 가볼까요? 1번은 rule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what 말고 that을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쓰지 않는 what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갈까요? 2번도 arrow라는 명사가 있고요. 뒤에 주어가 없어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답이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1번처럼 뒤에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 서술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배웠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서술적 용법하고 계속적 용법의 차이는 분사 구문에서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콤마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요. 콤마가 없는 문장인데 얘는 우리 했었던 것처럼 who부터 이그잼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 sons를 꾸며준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해석을 해보면 나는 시험에 통과한 아들이 3명이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이때 아들이 3명인지 3명 이상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시험에 통과한 아들 3명이 있고 또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아들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그냥 sons만을 꾸며주는 게 콤마가 없는 한정적 용법이라면 계속적 용법은 일단 쉼표에서 한번 쉬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3명 있는데 라고 한번 쉬고 가는 거죠. 아들이 3명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시험에 통과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콤마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아들이 몇 명이 되는지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찍혔을 때 얘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 계속적 용법은 and 플러스 대명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콤마 다음에 t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점을 염두하시고 문제를 풀 때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을 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이 동사하고 이제 전치사하고 짝꿍이 돼서 문장의 뜻이 만들어지는 표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문법책에서 관용 표현이라고 하면 다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는 관용 표현이 be familiar with, 꼭 with를 써야 되고, 그리고 penetrate through, 여기도 꼭 through를 써야 되고, cut through, be proud of, live in, be exposed to, 이 관용 표현 전치사까지 다 해서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지 뒤에 문제를 푸실 때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부터 해볼게요. 예제, 콤마가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겠죠? 근데 콤마 뒤엔 that을 못 쓴다고 했으니까 위치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도 가볼까요? 콤마 다음에 위치 써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with가 나왔어요. 제가 이 with를 아까 familiar with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familiar with를 쓰고 be familiar with를 쓰고, 여기서는 is니까 is를 제가 써볼게요. be familiar with를 쓰고 문장을 이렇게 끝내면 얘가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앞에다가 위치를 쓰는 게 맞아요. 여기 주어를 썼다고 치고요. 위치를 썼다고 쓰는 게 맞는데, 보는 게 맞는데, 가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with가 너무 어색해서 앞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with를 앞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with가 지워지겠죠? with가 지워지면 familiar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문장이 전치사로 이렇게 끝나요. 전치사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전치사를 앞으로 데리고 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고, 이때는 불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치사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똑같이 familiar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이때는 관계대명사만 답으로 고르시는 게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 that이라는 것은 콤마 다음에 또 전치사 다음에 쓸 수가 없는 게 that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으로도 가볼까요? 3번도 보시면 여기 penetrated through가 뭐뭐를 관통하다 이렇게 짝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through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쓸 수가 없으니까 이때도 전치사 다음에 위치를 쓰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 4로 한번 가볼게요. 네, 포인트 4로 가면 자, 여기서도 컷이 나왔어요. 컷으로 끝나요.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동사 would cut, 두 번째 동사 is home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ut through가 앞에 관용 표현에서 뭐뭐를 지나서 관통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cut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없이 완전한 문장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cut through랑 짝꿍인 through까지 앞에 붙여서 through which가 답이구나, 답으로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으로 갈게요. 1번도 우리 be proud of가 하나의 묶음 관용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 of가 없으니까 뒤에 앞에다가 of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2번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live in이 뭐뭐에 살다 라는 관용 표현이었으니까 여기도 in을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in which가 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expose도 expose to가 뭐뭐에 노출되다, 뭐뭐를 노출시키다 이런 의미라고 했으니까 which만 쓰는 게 아니고 to which를 써줘야 된다는 거. 꼭 관용 표현을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인트 5로 또 가볼게요. 자, 이 포인트 5는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 신유형이 되겠죠. 이 문법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대명사를 고를 건지 관계대명사를 고를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명사랑 달리 관계대명사는 관계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관계라는 말에는 이제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 뒤에는 뒤에 명사를 하나 더 쓸 수가 없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뒤에 동사를 하나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하나 더 써주는 게 우리의 포인트인데요. 여기 앞문장에서 동사가 has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뒤에도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근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을 이어주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동사를 하나 더 써주려면 관계대명사 whom을 쓰는 게 맞습니다. 1번도 똑같이 앞에 동사 hired가 있어요. 그런데 콤마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또 had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려면 관계대명사를 골라야지 대명사를 고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앞에 is composed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뒤에 또 is equipped 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동사를 두 개를 붙여주는 거는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이다. 위치가 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 6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차이점은 명확하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니까 speaking 하고 주어를 쓰고 maybe라고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 형식 동사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어로 형용사를 쓰는 게 맞는데 보어까지 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우리는 관계부사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가지 종류가 when이랑 where이랑 why랑 how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결정이 되고, 이때 이 situation 같은 경우에는 how보다는 where하고 더 짝이 맞기 때문에 where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이때 이게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보시면 되겠어요. 런 같은 경우는 뭐뭐를 배우다 타동사인데 뭘 배우는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완전한 문장이 되고, 이때는 when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she was so upset 여기 주어 있고 동사 비동사 있고 보어로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관계부사를 골라야 되는데 이때도 the reason이 나왔기 때문에 the reason하고 어울리는 관계부사 why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포인트 7으로 갈게요. 복합관계대명사랑 복합관계부사를 고르시는 거죠. 복합관계대명사랑 복합관계부사를 볼 건데 일단 복합관계대명사는요 부사로도 쓸 수 있지만 얘는 애초에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를 고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Consumers, 이 소비자들은 generally learn, 알 수 있어요. through the web, 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이 learn 같은 경우는 뭐뭐를 알다, 뭐뭐를 배우다 라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 타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복합관계대명사인 whatever를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1번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복합관계부사를 하게 되지만 그 전에 우리 의문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문사라고 하면 WH로 시작하는 것과 how 이런 것들을 의문사라고 하는데요. 요걸로 의문사를 끝내는 게 아니고 의문 형용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의문 형용사라는 것은 이런 기본 의문사에다가 명사를 붙인다든지 또 how에다가 형용사, 부사를 붙인다든지 또 how에다가 형용사, 부사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이고 명사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how 플러스 형용사, 명사 또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what 플러스 명사 얘가 하나의 의문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의문사 what이라든지 how는 이런 속성이 있고 이게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로 가더라도 똑같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hard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경우 또 부사를 붙이는 경우는
what보다는 how가 맞는 거죠. what은 뒤에 명사를 붙여야 되는 거고 형용사, 부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how이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 형용사가 왔네, 뒤에 부사가 왔네, how를 고르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의문 형용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관계 대명사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여기 speak라는 뭐뭐를 말하다 라는 타동사가 나와요. 역시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명사로 쓸 수 있는 whatever를 고르는 게 맞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언어를 고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명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how가 아니고 what이라는 거 여기서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whatever로 고르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갈 건데요. 3번도 뒤에 보시면 whoever 고를 거냐, whomever 고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뒤에 보시면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관계대명사 했었던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이구나 라고 보시고 whomever 목관대가 되는 whomever이 아닌 whoever를 고르는 게 맞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풀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법 출제 포인트 체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으로 갈까요? 1번은 앞에 명사가 있어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보니까 families only spoke English라고 나왔어요. families 주어, spoke 동사, English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이 자리는 whose를 써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보려면 그 아이들의 가족들 이렇게 의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whos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으로 갈게요. 2번 콤마가 나왔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이 자리는 뒤에 that을 쓸 수가 없으니까 위치를 고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도 assign이란 타동사가 나옵니다. 뭐뭐를 배정해라 라는 타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자리이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ever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명사를 붙일 수 있으려면 what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B로 가볼게요. 자, B를 볼 텐데 what은요, 여러분 앞에 명사를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명사가 왔죠. 그리고 hand까지. hand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앞에 명사가 오려면 그냥 기본 관계대명사 that이나 위치를 써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 비동사가 있고 이렇게 보어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분사도 형용사니까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명사가 나오면 관계부사 where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장소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이 괜찮습니다. 정답 맞고요. 맞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we 주어, use 타동사, 그리고 뒤에 the writing process 목적어가 나온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려면 전치사를 붙여서 인위치를 쓰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죠. 근데 전치사 in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뒤에다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맨 뒤에다가 이 문장 맨 뒤에다가 a means of discovery를 가지고 와서 앞에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어울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in, on, at 이런 것 중에서 수단 앞에 붙을 수 있는 것은 in이 가장 자연스러우니까 얘를 in 위치로 바꿔서 뒤에 완전한 문장 오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위치가 아니고 in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C로 가볼게요. C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콤마가 나왔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고 동사만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사람이 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이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B도 가볼까요? B는요, 이렇게 no 타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his family member 주어, were up to, 여기 전치사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전치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앞에 명사가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what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at
is up to, what 비동사 up to는 뭐뭐를 하는지, 무엇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C로 가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자, no matter 하고 어떤 걸 넣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번에는 playful and curious boy 그 아이가 얘는 앞에서 말한 5 years old C이 되거든요. 이 아이가 was interested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펠릭스라는 그의 형에 관심이 있었고 이 펠릭스가요 되게 전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몰두시키고 있는데 공부하는데 몰두시키고 있는 거죠. 동생이 어디에 돌아다니든 어디에 있든 얘는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공부에 헌신을 하고 있고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생, 남동생 씬이 어디에 있더라도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플렉스에게 그 동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no matter where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법 적용 프랙티스 문제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를 가볼게요. 우리 A는 지난 시간에 분사하면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howled, howling이 앞에 있는 코요테를 꾸며주는 분사인 거고 얘는 뭐 자동사이잖아요. 뭐뭐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라서 직접 하는 거라서 ing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장에 연결어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연결어를 보니까 and가 있죠. and가 있고 as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세 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began 동사 1번 또 crab up 동사 2번 뒤에는 동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 동사 자리구나. ing로는 동사가 안 되니까 joined를 고르는 게 맞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C번이 정말 중요한 요새 트렌드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which 관계대명사를 고를 건지 it 대명사를 고를 건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동사의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could hear, began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우리 뒤에 동사 하나 쓸 수 있는 위치를 고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이 hurrying, joined, which 4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보죠. 1번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동사 자리예요. 그런데 주어가 everything이니까 우리는 동사 수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수 동사 맞네. flow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2번 which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명사를 써주고 뒤에 불완전해야 하는데 protect란 동사가 먼저 나와서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는 자리라서 주격관계대명사 which 해도 괜찮습니다. 또 3번도 가볼까요? 3번은 ignored 이거 수동태 쓰는 거 맞니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ignore이 뭐뭐를 무시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누구를 무시하는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으면 수동태 3번 이렇게 괜찮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word라는 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또 secretly thinking, feeling 이렇게 나와요. 근데 think랑 feeling 같은 경우는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생각하다, 뭐뭐를 느끼다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괜찮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함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동사를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의 찐 동사가 텔이 되겠죠? 이 텔 동사는 사용식 동사입니다. 뭐뭐를 누구에게 말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월드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4번부터 끝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명사가 차라리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이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형용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얘를 바꿔서 what이라고 고르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답이 4번이 되고 that을 what으로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니까 원오브가 있잖아요. 어떤 것 중에서 한 개를 고른다는 거는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 중에서 여러 가지 명사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게 맞기 때문에 5번은 이렇게 복수 명사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7강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